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 첫 번째가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가 소설을 꼽을 수 있겠지. 소설은 주제, 문체, 구성이라는 3요소를 가지고 있고, 주제, 문체, 구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야. 여기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지. 선생님이 이 요소들을 왜 설명해 주냐면, 소설을 만약에 우리가 배웠어. 그럼 이걸 갖고 문제 풀잖아.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와. 요런 데서 그 작품의 특징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다른 작품과 주제가 어떻게 다른가, 다른 작품과 문체가 어떻게 다른가, 다른 작품의 인물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 작품의 특징을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중에 주제를 우리가 거의 대부분 작품도 다르니까 마지막에 설명하기로 하고, 문체부터 얘기해 줄게. 문체는 보통 이런 걸로 나와. 서술상 특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작품의 시점이라는 게 있어. 이 두 가지. 서술상 특징이 하게 되면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혹은 소설자가 직접 제시해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 서술상 특징. 또는 시점, 전적 작가 시점이다, 뭐 1인칭 중공 시점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지, 서술상 특징에. 이런 유형의 문제 하나. 특이하다면. 두 번째, 인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소설에서 이 인물을 이렇게 나눠야 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로 나누거나, 주동 인물, 반동 인물은 뭐냐면, 움직이는데 주제에 부합되게 움직이면 주동인물, 주제와 반대로 움직이면 반동인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흥부전을 예를 들어보자. 그럼 흥부전은 권선징악의 주제야. 착하게 살자. 누가 착하게 살아? 흥부가. 주제에 맞게 사니까 흥부가 주동인물, 놀부는 악하게 사니까 반동인물. 이런 식으로 주동인물, 반동인물이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주요 인물과 부수적인 인물. 주요 인물이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착한 주인공, 악한 주인공,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요 인물과 부수적인 인물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그 갈등의 축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은 주요 인물들이야. 직접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인물들. 예를 들어가지고 흥부하고 놀부가 너 나가라, 아 형님 왜 그러시오, 또 나갔는데 형님 뭐 쌀 좀 꺼주시오,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그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잖아. 그럼 흥부, 놀부가 주요 인물이면서 각각 주동, 반동 인물이 돼. 그런데 그럼 갈등의 축에 안 들어가는 그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부수적 인물이라고 불러. 그럼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물어볼 때 어떤 인물 위주로, 주동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갈등, 이런 게 핵심이 된단 말이야. 인물 문제는 부수적 인물 문제는 거의 안 나와. 그리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봐야 돼. 이걸 갈등으로 봐야 돼. 갈등. 소설의 사건은 대부분 갈등이야. 그래서 어떤 갈등일까 봤더니 두 인물이 서로 갈등하는 인물 대 인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인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제도, 이런 것과 갈등할 수도 있어. 인물 대 사회의 갈등. 이거는 홍길동전이 그래.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신분제, 적서차별이라는 사회 제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 알겠지? 또는 인물이 내적 갈등을 벌일 때도 있단 말이야. 자신의 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더 있어, 더 있는데 그냥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해 줄게. 갈등 구조. 인물 대 인물, 인물 대 사회, 인물 대 내면. 그 중에 이런 구조라면, 인물 대 인물 갈등이라면 하나가 주동인물, 하나가 반동인물이겠지. 두 인물은 모두 주요 인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배경 보자. 배경에는 뭐가 있어? 크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시간적 배경에는 다시 좀 세분화시키면
시대적인 또는 계절적인 그리고 다시 좁은 의미의 시간 아침인가 점심인가 저녁인가 이런 거 우리가 시간적 배경이라고 해요. 그치? 그리고 공간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 뭐 넓게는 국가적으로 또는 좁게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최척전이 그래잖아. 조선 남원에서 막 그 중국으로도 가고, 그지? 막 요금 이런 데도 가고, 아니면 안남으로도 가고. 근데 오경도 마찬가지. 남원에 있다가 일본 나고야로도 가고, 이런 국가적인 어떤 공간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리하게 되면 한 국가 내부에 뭐 남원인가, 아니면 평양인가, 아니면 뭐 서울인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면 도시인가, 농촌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 지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공간적 배경 하나로 또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배경들이 작품에 중요할 때도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최척전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과 후금의 전쟁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 되게 중요했고 중요하잖아. 실제 전쟁을 겪은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공간적 배경 당연히 중요하지. 뭐 이게 조선의 이야기인가, 명나라 이야기인가, 일본의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 혹은 안남의 이야기인가. 그리고 지리적인 것도 이런 경우로 봐야 돼. 도시와 농촌을 나눠가지고 보통 문학작품에서 도시는 삭막한 곳, 좀 인정이 메마른 곳 이렇게 보고 농촌은 어떤 곳으로 보냐면 보통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되게 향토적이고 토독적이고 따뜻한 곳 이런 이미지를 많이 그려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작품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물어보는 그 작품의 특성 문제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지. 문제는 항상 뭐라고? 파트너 작품이라고. 그럼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 돌다리의 파트너 작품은 뭘까?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보겠습니다. 이태준의 돌다리를 볼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물론 작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작가는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일제강점기부터 40년대 사이에 세태소설가라고 해서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가가 있거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세히 설명 안 해주고 나중에 해줄게. 작품 끝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목이야. 우리가 소설의 제목을 보면 어떤 제목들이 있어? 최척전 인물 제목 또는 혹시 배웠던 소설 중에 안 배웠겠다 이런 분 들어봤지. 메밀꽃 필 무렵 시간적 배경 제목 또 뭐도 있어? 우리 배웠던 거 중에 소음공이라고 들어봤니? 오정희의 그 2층에서 난 드륵 소리 알고 봤더니 휠체어 소리 이런 것들. 소음공이는 사건이거든. 그치? 그리고 여기는 돌다리처럼 소재 빼고는 소설의 중요한 요소들을 제목으로 삼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중요해. 그러한 인물, 배경, 사건, 소재가 이 작품에서 갖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작품 읽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목은 보통 상징적 제목이어야 되거든. 그럼 이 돌다리라는 소재가 이 작품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질까? 최척이라는 인물이 이 소설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인물일까? 영웅은 아니지만 만남과 재회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그 시대 우리 백성 이런 상징성을 지녔어 하듯이 그럼 돌다리가 과연 뭘까 찾아가면서 작품 읽어봐야 되겠지. 자, 바로 넘겨보자. 발당 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소설에서 발단은 어떤 구성 단계야? 시작이잖아. 보통 시작 단계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제시돼. 인물이나 배경이 제시되는 부분.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라는 인물이나 배경 정도가 제시되는 부분이 보통 일반적인 발단 부분이겠지. 자, 보자.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창섭은 일단은 앞에 두 줄을 그냥 읽어놓고 누가 이거를 쳐다보고 있지? 인물부터 찾는 게 중요하지? 창섭 인물 나왔어. 자,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다 보았다. 봄이 올 때는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트트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로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잘 봐. 이 인물이 비중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술자가, 그러니까 소설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이, 전달자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느냐, 대충 쓱 지나가느냐를 가지고 인물의 비중을 많이 판단한단 말이야. 지금 창섭이란 인물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상세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주요 인물이라는 얘기야. 주요 인물. 주요 인물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해? 주인공이라고 해. 그리고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을 거야. 그건 아직 얘기하지 않을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창섭이가 어떤 사람인지. 자,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트트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가 울릴 것만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는 집어낼 수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5리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아, 그러면 창섭에게 있어가지고 창욱이란 인물, 자, 우리 정보 하나씩 이제 여기에 집어넣어보자. 바로 창섭의 죽은 누이, 죽은 여동생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창섭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런 공동묘지에 있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신의 죽은 누이의 무덤 쪽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있단 말이야. 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즉 나이 차이가 많은 누이였었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창섭이가 공동묘지 쪽을 바라보는 이유, 바로 창욱의 무덤을 바라보기 위한 행동이었고, 또 지금 창섭이가 이 공동묘지 쪽을 바라볼 때 주변에 배경묘사가 좀 나와 있어. 뭐가 나왔냐면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버스로 소리가 울릴 것 같았다까지. 그러니까 단풍철이 지났다는 얘기는 늦가을이라는 얘기지. 늦가을 혹은 초겨울, 이런 초겨울의 황량한 분위기는 우리 소설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배경묘사라고 해요. 배경묘사. 초겨울의 황량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배경묘사 부분. 어디? 여기가. 지금부터 같았다까지. 이 배경묘사는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작가가, 소설자가 굳이 이 배경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분위기? 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더 강력한 의도가 있어. 바로 배경묘사는 뭐 하기 위해서? 그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인물의 심리야? 누이 동생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슬퍼하는 그 오빠의 마음.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하고 있어? 황량한 초겨울의 분위기로 제시해주고 있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두 문제를 예측을 해보자. 어떻게 예측할 거냐면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예측해볼 거야. 첫 번째, 하나는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되는 작품이 있어. 최척전에서. 어디냐면 안남의 포구에서 밤에 틈소를 불기 전에 최척의 심리를, 그 안남의 그 포구의 배경묘사가 나타나. 그 배경묘사로 최척의 심리를 간접 제시한 것. 요거 하나. 그리고 이때 이 창섭이 느낄
창섭의 상황과 그 정서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뭐가 있냐 봤더니 월명사라는 사람의 신라 때 향가 중에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있어. 제망매가. 신라 향가 중에서 제망매가. 누이의 망, 죽음을, 우리 사망할 때 죽을 망자거든. 이를 망자. 제사 지내는, 애도하는, 슬퍼하는 노래 제망매가. 이때 이 노래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창섭의 마음을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되겠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독자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야. 어린 누이가 왜 이렇게 일찍 죽었지? 그러면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과거의상이 시작돼. 지금도 눈에 선하다부터. 자, 지금도 현재야. 어떤 현재 창섭이가 누이 동생의 무덤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도 눈에 선해. 뭐가? 과거의 일이. 눈에 선해. 그럼 뭐하고 있다? 과거 회상을 하고 있다. 과거 회상의 시작. 자, 볼게요. 자기가 마침, 자기는 창섭이야.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려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 이 진단 잘못한 거야.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걸 알아낸 눈치였다까지. 자, 뭐야? 바로 과거의 일. 어떤 이야기야? 바로 크게 이거지. 창옥이가 폭통을 일으켰는데 의사가 처음에는 그냥 잘못 진단했어. 나중에도 부르러 갔더니 데리러 오래. 데리고 갔더니 잘못 짚은 거야.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된 거야? 이 복막이 터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맹장염인데 맹장염 못 찾아낸 거야. 좀 안타깝게 죽은 거야, 누이 동생이. 이때 느꼈을 정서가 뭘까? 내 누이 동생은 이렇게, 그지? 잘못 진단한 의사들 원망도 있었겠지? 근데 더 크게 가진 마음이 이거였어. 이렇게 누이 동생을 맹장염이라는 이런 걸로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한스러워서 내가 정말 맹장염 하나는 잘 고칠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돼. 이 오빠 창섭이가.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는 부분? 바로 과거의 일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바로 이 누이 동생의 죽음의 원인이 뭐 때문이었다? 맹장염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게 있어. 과거의 일이 지금 어떻게 제시되고 있어? 그때 뭐 의사의 말, 창섭의 말 이런 게 안 나오지. 그냥 소설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과거 사건을 빠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 소설자 특징이 되겠지.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아직 어른이 아니었나 봐. 고등학생 정도 됐나 봐.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분노감에 의사의 멱살을 잡고 의사에게 왜 우리 동생, 누이 동생을 오진해가지고 죽이느냐 했을 것이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 이 누이의 허무한 죽음이 뭐야? 바로 오진으로 인해서 허무한 죽음. 이게 바로 뭐가 돼?
결과적으로는 이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로 작용을 하게 돼요. 창섭은 뜻을 세워서 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벌써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 고농, 고등, 농림학교의 준말이고,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 창섭에게 갔으면 하는 학교가 고등 농림학교야. 그러니까 농업을 배우는 학교야.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뭐 했으면 좋겠다? 농사를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음. 좀 특이하지. 똑똑한 아들인데. 근데 반대로 의전에 간대. 의전. 누가 생각한 거야? 창섭이 생각한 거지? 의학전문학교, 여기는 창섭에.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왜 의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어? 누이 동생 창옥의 허무한 죽음 때문에 그 슬픔으로 인해서 뜻을 세워서 이렇게 가려고 했다. 자, 여기에서부터 뭐 하기 시작해? 아버지와 창섭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 아버지는 집안의 농사일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창섭은 내 누이 동생의 허무한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자, 오늘에 이르러서는, 지금에 와서는 맹장 수술로는 서울서 정평이 나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누가? 창섭이가. 그래서 하필이면 딴 것도 아니야. 맹장 수술로서는 최고 권위자가 됐어. 그 분야로 계속 노력을 한 거지. 왜? 이게 바로 누이 동생의 죽음의 이유였잖아. 오진의 이유였고. 물론 누이 동생이 죽었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다시는 내 누이 동처럼 허무하게 맹장이면지 모르고 죽는 애는 내가 없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짐이 섰겠지. 그래서 의사가 됐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뛰어난 의사. 서울에서는 맹장으로는 제일 유명한. 그러면서 이런 속마음이 나온 거야.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뭐가? 내 병원이 뭘 만나서? 좋은 건물을 만나서 어떻게 되대? 커진대. 병원 확장 계획. 아예 뭐 할 생각이야? 병원을 더 크게 늘릴 생각이야. 왜 늘려? 맹장 수술로서 권유가 되면 서울에 있는 맹장 터진 사람은 다 어디로 오는 거야? 창섭이 병원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환자를 다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이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병원 확장하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뭘까? 돈이 좀 모자라.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 지야 너 나중에 막 응? 그거 뭐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바이올린가 첼로인가 중에. 이때 겁나 비싼 거 이때. 막 옛날 썩은나무로 만드는지 뭐지. 되게 이상하긴. 옛날 건데 엄청 비싼 그런 악기들이 있대. 만약 그게 필요해. 그 악기가 있어야만 만약 내는 소리가 있어. 만약에 뭔 난다요 하여튼 표정하지 말고 만약에 그게 필요해. 그게 있어야만 이번 오디션 통과될 것 같아. 그럼 너 어떻게 해? 그 악기 손 때문에 없어. 막 상상하지 말고 그냥 평소 마음 먹은 대로 해. 그냥 어떻게 해? 집에 전화 안 걸어? 안 걸어? 걸어야지. 걸어서 뭐라고 얘기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이거 한 번만 도와줘. 내가 갚을게. 나 꼭 성공해서 갚을게. 이런 말 하지 않아? 엄마 뭐라고 얘기해? 도와주겠지. 걱정 마라. 내가 그래도 내 딸 뭐 한다는데 그래도 엄마가 도와준다. 엄마 그 정도는 돼. 해주겠지. 속으로는 엄마 이거 하려면 또 우리 엄마 되게 힘들겠네. 또 우리 엄마 또 이제 더 열심히 하시겠네. 더 바쁘시겠네. 이런 마음 들면 편해요.
엄마 데리고 가면서 그냥 내를 먹어오면 나쁜 년이고. 어쨌든 간에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한단 말이야. 창섭이도 똑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온 거야? 지금 이 셋말이 창섭이 고향 마을이잖아. 왜? 창옥의 무덤이 있으면 여기는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이라는 얘기잖아. 어디 먼 데 가서 묻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고향 마을이구나. 고향 마을에 왜 왔을까? 부모 만나러. 부모 왜 만날까? 병원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이 필요해. 시골 가면 돈이 있니? 돈보다는 이게 있단 말이야.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 뭐야? 땅이다 말이야. 땅. 뭐 논밭, 임야, 야산 다 합쳐가지고 땅. 그냥 땅이라는 게 있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 병원을 크게 늘리면 더 많은 환자 받을 수 있고 제가 1년 이 정도 버는데 이만큼 더 벌 수 있고 이렇게 번다는 것은 아버지가 시골에서 지금 나이 드신데 고생하시면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며 제가 그렇게 벌면 어머니 아버지가 모십니다. 아버지 힘들게 농사 안 지어도 돼요. 얼마나 효자예요. 의사인 아들이. 그치? 뭐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보통의 아버지는 해주는 걸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미리 딱딱 팔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야 아들아, 야 아들 되게 우리 역시 우리 가문이잖아. 너 아버지가 병원 입원해 딱 증수시켜주마.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올라갑니다. 특이해. 어쨌든 간에 창섭의 병원 확장 계획을 갖고 뭐 한 거예요?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돼?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에게 뭐 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자, 여기서 잠깐. 이 작품에서 아버지에 대한 정보 딱 한 번 나왔어. 어떤 사람이었어? 아들한테 어디로 가라? 고농으로 진학을 해라. 그래서 너는 집안의 농사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딱 느낌 보니까 그냥 창섭이 창옥이 둘밖에 없는 집안인 것 같아. 창옥이 어릴 때 죽었어. 그럼 남은 게 창섭 하나, 아들 하나잖아. 야, 아들이 농사를 시키겠다? 아버지 어떤 사람이야? 아들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만큼 농사일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아들한테 이 가업을 물릴 정도로. 그건 아버지에게 땅이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예측을 하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래라. 내 팔아주마. 올라가 있거라. 걱정 말고. 내 금방 송금해주마. 우리도 이사 준비할게. 하면 갈등이라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갈등이 안 생기면 소설이 돼야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아버지구나. 누구랑 창섭이랑 갈등을 하겠구나. 못 팔아준다고. 자, 계속 가보자. 누이 동생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비한, 즉 완벽한 수술실이 실현될 것이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 놓으마. 자, 여기서 좀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어. 너의 사진을 내 진찰실에 걸어 놓겠다. 이건 누이 창옥의 사진이거든. 여기에서 창섭은 과연 어떤 심리일까? 누이 동생 창옥의 사진을 내 진찰실에 확대해서 걸어 놓겠다라는 것. 어떤 심리? 이렇게 잘못 유도할 수도 있어. 이걸 뭐라고? 죄책감. 누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누이 동생의 사진을 걸어놓는다? 아니야. 왜 죄책감이 될 수 없냐면 자기가 잘못을 해야 죄책감을 느끼지. 지금 누이 동생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뭐 창섭이가 어떤 한 행동이 죽음의 이유가 된 거 없잖아. 그냥 의사 부르러 가고 의사 데리고 오고 나중에 또 부르러 갔더니 의사 안 오는데 그러면 동생 들쳐업고 그렇게 갔잖아. 동생 살리려고 정말 온갖 노래 다 했단 말이야, 창섭은. 그럼 창섭은 죄책감이라는 걸 느낄 게 아니야, 지금. 뭘 느끼게 되느냐?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린 누이 동생이 너무 안타까운 그리움. 이 정도로 봐야 돼. 이때는 죄책감이 아니라 누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로.
뭐 해야 돼? 너의 사진을 내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라고 봐야 돼.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움.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만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빨리 했다. 오후차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한 얘기야? 하룻밤 자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일치기 귀향을 한 거지. 바로 중요한 볼일만 보고 돌아갈 계획. 그게 뭐야? 중요한 볼일이? 이거지. 아버지 찾아오기요. 이거만 얘기하고. 자, 핵심 정리. 창섭이가 왜 의사가 되었을까? 바로 과거의 성능이 드러나는 부분. 누이 창옥이 복통을 호소하자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가 지체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에 면장염이 악화되어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어. 여기가 바로 의사가 된 계기. 그리고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의전에 입학하여 맹장 수술의 정평이란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계절적 배경이 아까 여기였어. 지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았다까지 초겨울의 황량한 분위기를 통해서 창옥을 떠올리고 있는 바로 창옥의 무덤 쪽을 보면서 창옥을 떠올리고 있는 창섭의 쓸쓸한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심리 제시를 위한 배경묘사. 그리고 창옥이란 창섭의 마음이 여러 군데서 나와. 특히 마지막에 너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새 진찰실을 걸어놓으마 부분에서는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지. 근데 여기에 그리움, 안타까움, 슬픔을 잊지만 뭐는 없어? 죄책감 같은 건 없어. 자, 이것만은 꼭 마을에 들어서 창섭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기 집도 아니야. 창옥의 무덤이란 말이야. 누이 혹은 창옥의 무덤이는 공동묘지. 그만큼 창섭이 뭐하고 있어? 자식이 의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누이 동생의 죽음, 그리고 누이 동생의 사진을 걸어놓겠다는 그리움 등등 아꼈던 누이 동생이었구나. 가장 먼저 눈이 가는구나. 창섭의 아버지는 창섭이 의사가 되길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의 농사일을 물려받길 원했기 때문에 고농으로 진학하라고. 창옥은 목숨을 잃은 이유가 의사의 오진 때문이었지. 잘못 진단하는 거. 그리고 창섭은 창옥의 죽음을 계기로 의사가 되고자 마음먹었다. 자, 오른쪽에 확인 문제. 일단은 우리 작품 특성 관련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자, 볼게요. 1번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창섭은 지금 누이가 죽던 날을 생각하고 있지? 과거의 상. 창섭은 서울에서 맹장수를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다. 나와 있어. 그 다음에 하룻밤을 넘기지 않고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다. 중요한 일만 보고 당일 집중한 거야. 근데 병원을 확장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게 아니야. 확장할 계획을 알리면서 확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한 것이지 확장하는 이미 완료잖아. 끝난 거잖아. 아니야. 계획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을 잘못했어.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부분이 어디였냐면 바로 배경묘사가 나타난 부분이었지. 그래서 이른 겨울, 초겨울에 황량한 분위기가 인물의 슬픈 정서와 조응, 서로 대응된다, 일치한다, 어우러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지.
3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5번이야. 이 비음이 너 내 사진이 크게 확대해서 새 진짜실을 걸어놓겠다는 얘기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돼. 죄책감은 자신의 누이 동생의 그 죽음에 잘못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움. 4번. 자, A 부분 창섭이 자, 어디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건 아버지의 뜻하면 고농이 들어가야 되겠지? 고농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과 달리 어디에 진학해서 의전에 진학한 것은 누이 동생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 자, 전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전개 부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소설에서 어떤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만한 요소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보통 전개 부분에서. 참고로 여기서 샘말이라는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창섭이 죽은 창옥이 그리고 아버지도 이미 등장을 했어 지금 알겠지? 그래서 이 인물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갈등의 실마리가 나오는 전개 부분 들어가 보자. 나달라.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좁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 나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려있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눈으로 미끄러들어가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자, 여기가 지금 뭐냐면 바로 창섭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마을길의 모습이거든. 근데 이 마을길이 어떻게 돼 있어? 되게 넓어도 좁고 바다도 평탄했고 자갈도 깔리고 있고 되게 넓어졌단 말이야. 즉 정성스럽게 잘 관리된 마을길의 모습.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마을길이 정성스럽게 관리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섭의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창섭의 아버지가 이 마을을 정성스럽게 단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이야. 뒤에 가면 나와. 일단 이렇게 깔아만 놓은 거야. 마을길의 모습이 되게 정갈해.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눈에 익은 정자나무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나고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선 정자나무는 그저부터 있은 것이나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돌각담이 뭐냐면 그냥 자연석이 아니고 돌을 깎아.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쌓으면 이 돌담이 되게 탄탄하게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일종의 그거지. 농작물을 뭐 짐승으로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밭이 되게 깔끔하게 단장되고 정리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일이 돌을 다 깨가지고 그렇게 돌담을 쌓았던 거야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어떤 이 시골 마을에 대한 혹은 그 밭들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애정, 정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곳이 군데군데 나타나.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정성 들여 가꾼 그런 농가 밭을 아버지가 아들이 병원 증축을 한다고 확장을 한다고 쉽사리 팔 건가라는 좀 걱정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 그 부분 지나서 다 보자. 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이 마을길과 밭을 사이에 두고 옆에 두고 다 창섭의 아버지는 뭐라고?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자, 구조가 어떤 인물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 오, 큰일 날 뻔했어. 창섭이 아니 창섭이 아버지지. 어떤 인물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이 부분 어떠한 이게 바로 그 인물의 성격이야, 성격.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를 누가 서술자가 어떻게 직접 제시하고 있어? 누가 서술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직접 제시.
인물의 성격, 뭐 내면심들이 이렇게 소설자가 말하는 직접 제시도 있고, 반대로 되는 게 간접 제시야. 그거는 보여주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 인물의 말을 들려주거나 행동을 보여주면 독자들이 뭐 하게 돼 있어? 아, 이런 사람이구나. 말을 들어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물론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에서 그냥 그런 거야. 이건 뭐 추지 요소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말길이나 돌각담을 보면 아버지의 성격도 간접적으로 뭔가 좀 보이는 건 있긴 있지. 어떤 사람이야? 부지런한 사람. 이런 것들 있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가 제시가 돼야 돼. 그럴 때 이제 뭐가 나왔어? 직접 제시가 나왔어. 아버지는 어떤 사람? 근검. 부지런하고 검소한 사람. 그럼 우리 성격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 근데 근검하게 되면 가장 충돌되는 성격이 이런 성격이란 말이야. 뭘까? 사치도 있겠지만 물질적인 이런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막 가지려고 하고 뭔가 좀 탐욕스럽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부지런히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사꾼의 모습 보인 아버지. 그러나 자기 때에 와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란 말이야. 논이고. 근데 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기 때 끝에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어떤 혈통의 어떤 그 부자 관계를 대로 표현하거든. 우리 그 영상잡의 3대라는 소설은 얘기를 만들어봤지. 할아버지 조이간, 아버지 조상훈, 손자 조덕기 이런 식으로 1대, 2대, 3대 이런 그런 대야 이 대가. 알겠지?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지. 창섭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조부가 있고 그 위에 증조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아버지 때 와서는 플러스를 시키지 못하는 거야. 더 땅을 늘리진 않았어. 보통 땅을 가지면 일단 재산은 불게 돼 있어. 만약에 지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치자 만약에. 그치? 그러면 건물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물론 뭐 재산도 되지만 건물 임대료를 받잖아. 그치? 그럼 임대료를 받으면 그 돈을 내가 따로 일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는 임대료잖아. 만약 일도 하셔. 그러면 일하신 걸로 그냥 집안에 생활을 하고 임대료는 그대로 모인단 말이야.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가 돼야 되는 이유야 그게. 그래서 그 임대료가 모이면 어떻게 돼? 1년 2년 모으면 또 목돈이 돼. 그 돈 갖고 또 뭐 하는 거야? 또 다른 건물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건물 2개가 됐지. 건물 2개의 임대료가 또 벌리는 거야.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또 건물 하나 사는 것도 시간 문제. 이런 식으로. 서장훈이 그러다. 여러 건물주들이 그러다. 그 견해는 건물 가지니 아직 없니? 곧 건물 갖지 않을까? 어디에 있어? 강남이라도 있겠지. 그치? 야, 그 누구도 벌써 건물을 샀던데. 기한 탔어도.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증조부 조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누군가 빌려주면 돈이 벌릴 거잖아. 그 돈을 가지고 땅을 더 사고 돈을 더 사고 불릴 수도 있잖아. 재산을. 근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야. 이유를 보자. 이유를 왜 그렇게 땅을 빌리지 않으셨는지. 자기에 대해 와서는 밭을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자,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다? 이거 지워버리고. 자, 근검으로 소문난 분위기시기도 하고. 땅을 늘리지 못하는 거야. 재산의 규모를. 그 이유가 뭐냐면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곡식의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다른 물건의 가격이 인상된 거예요. 그래서 곡식값으로 다른 물건을 사는 걸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이제 농촌 현실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지. 앞때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아들의 유학. 이게 뭐였어? 바로 창섭이가 어디 들어갔어? 의제를 들어갔거든. 그래 아들의 유학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뭐 한 거야? 농사지어 번 돈을 아들 학비로 다 쓴 것이었지. 투자해준 거야 아버지. 솔직히 여기서 이 정도면 아버지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해 나는. 굳이 왜 땅까지 퍼라가면서까지. 이건 나중에 혹시 그럴 수 있어. 막 수익평가 같은 거 있잖아. 하면 토론을 해볼 수도 있어. 수업시간에 학교 수업시간에 몇 명이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글로 써볼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창섭과 창섭의 아버지 입장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왜 그 입장을 옹호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같이 근거를 제시해서 써봐라. 그러면 창섭의 아버지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겠고 창섭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 다 별로 없어 얘들아. 내가 생각하기엔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안 좋다, 심지어는 바꿀 수도 있어.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가치관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게 좋은지 근거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한 거지 답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거든. 막 초등학생들한테 그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토론해볼 거예요. 뭐가 토론해요? 통일에 대해 토론해볼 거예요. 옛날에 뭐 그랬대. 자,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손드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통일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 소리 안 듣는 거야. 왜? 혼날까 봐. 그게 나쁜 생각인 것 같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왜 통일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게 뭔지 알아? 통일을 할 때 좋은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되거든. 맞잖아. 이런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소설에서 창섭이 가진 생각은 틀렸고 아버지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태준 개인의 생각일 거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중요한 요소이고 아들 나름대로 지금 되게 좋은 일, 솔직히 이게 지금 딴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 살리는 의사가 된 거잖아. 그래서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목숨 살리는 환자가 한둘이 아닌 거잖아. 좋은 일 했는데 그럼 더 많은 사람 살리겠다고 지금 병원 늘린다는데 무조건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야 했나?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는 거야? 고민해볼 수 있어. 작품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걸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끝까지 막 던지고 이런단 말이야.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없어진 프로그램 중에 MBC에 100분 토론 이런 거 있었거든? 막 심야에 진짜 말 그대로 100분 동안 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 있지. 딱 갖다 놓고 찬성측 반대측 막 불러. 패널 부른 다음에 서로 막 토론하고 막 심지어는 막 말 잘리기도 하고 막 우리 그 순서 교대 원리 다 어지고 막 난리 부르스야. 약간 방송적 요소도 있지만 되게 재밌었거든. 처음에는 와 진짜 토론 너 저런 식으로 살벌하게 하냐. 또 어떤 때 보면 와 진짜 말 잘한다. 되게 재밌어. 이제 안 하지만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대마초 그 마약류 중에 그 대마초가 있어. 어떤 그 담배잎을 말아가지고 피면 뿅 난다는 그 대마초가 있거든. 이거를 합법은 아니지만 비범죄화해야 된다. 그 불법이 아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지만 비범죄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마약 사범이 아닌 걸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찬성한 입장의 사람을 불러야 돼. 없어. 누가 그러니? 마약을 인정하자는 의견에. 그때 나왔던 사람이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나왔거든. 옛날 그 넥스트의 리더였고. 그 신해철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마약이 짱이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약에 대해 가지고 특히 마약보다는 그 대마초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야 한번. 우리 무조건 그런 게 있잖아. 뭔가 사람들 욕할까봐 무조건 쉬쉬하고 덮어두고 터부시하고 이런 문제들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정지된 게 많거든. 그래서 다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토론 문화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 악역을 해준 거야. 그분 신혜철 씨가. 그런 사람도 있어야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게임이 될 거 아니야. 토론이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이런 걸 해봐야 돼 같이. 서로 이렇게 나눠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하냐. 내가 참석을 하냐. 그래야 이 소설이 완벽히 이해돼. 자 보자. 아버지는
일단은 아들을 위해서 뭐 했어? 유학의 학비를 지원해줬어. 그리고 뭐 한 거야? 일단은 당시 물가 인상이나 문제 때문에 재산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자, 그 다음 보자. 또 이게 있었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 안 듣도록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그래서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뭘 하니? 여기서 아버지 가치가 좀 드러나지. 재산을 늘리는 것 좋지 못하다. 할아버지께서 쇳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그 돈, 아버지께서 멍더를 손수 일으키신 저 밭들을 더 건 논, 걸다라는 것은 기름지다는 뜻이야.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이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야. 세 번째 이유, 바로 물려받은 땅을 더 기름진 땅으로 가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한 거야. 더 늘리는 데 투자한 게 아니라. 이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절용 아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빗두른 논뱀이 바로잡고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고 개울엔 뚝을 맞기도 하고. 자, 보자. 뭐 한 거야 지금? 돈을 벌면 딴 데 쓴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이 밭을 가꾸기 위해서, 땅을 가꾸기 위해서 다 돈을 쓴 거야. 거기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 더 이상 학비가 들지 않는 상황이 된 거야. 여기로 빠져나갈 돈이 더 이상 안 빠져나가게 될 때 그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 놓았다. 뭐 한 거야? 마을길을 정성껏 관리한 거지. 무슨 돈을 합쳐가지고 아들에게 드렸던 그 유학 학비까지 이제는 더 이상 들지 않게 되니까 여기다 다 쏟아부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길이 들어올 때 이 길이었어.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 재산을 더 늘릴 욕심을 버린 돈으로 마을길까지 정성스럽게 관리한 아버지의 노력.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내 논밭을 되게 게으른 농부에게 만약에 빌려주면 그 사람이 땅을 망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 밭에 안 좋은 것들을 뿌려대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 막 비료 화학 비료 뿌리고 막 농약 뿌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을 망치거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거기 사용된 부자재들이 뭐 비닐을 넣거나 옛날 같으면 플라스틱을 지주를 받거나 할 때 그걸 잘 치우지 않고 땅을 오염시키는 농사를 짓는 사람. 혹은 잡초를 제때 안 뽑아가지고 그 흙에 잡초의 씨앗을 그냥 남겨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안 빌려주신 거야, 아버지가. 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한 땅인데. 그래서 여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땅을 절대로 소작을 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면서 아버지는 이 적지 않은 논밭을 모두 자아놓은 주인인 아버지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신 거야. 누구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직접 농사 짓는 것 남는 게 없다. 자, 보자.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 이해관계를 따져서, 우리 보통 이해관계하면 이익과 손해를 합친 이해야.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걸 따지는 거야. 사람들은 따지면서 뭐야, 지금 잔홍은 우리 아버지에게 손해만 남는 거다. 하지 마라. 괜히 같이 일한 일꾼들만 돈 벌고 가는 거다. 그렇게 실속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는 이와 반대로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바로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는 타산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을 거둔 뒤 구름만 남은 논과 밭이지만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드레들의 발음,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무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무슨 얘기야? 잔홍을 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땅을 정성스럽게 관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뭘 선택한 거다? 잔홍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잔홍에 대한 스스로 직접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해나는 일이다. 아버지는 손해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 바닥들의 고름이 고르게 평평하게, 그리고 언저리들이 똑바르게, 그리고 흙은 부드럽게 되게 좋은 땅이라는 얘기지. 이런 땅을 팔기에는, 자 이제 나왔어. 이런 땅. 어떤 땅? 이제까지 제시한 아버지의 정성, 노력, 애정으로 가꾸어진 땅.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이지만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세비도 알고는 있어. 이 땅이 아버지가 어떤 땅인지.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이 잡히다라는 말은 바로 땅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거나 잡히기나 해요. 우리가 뭐 저당을 잡히다,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어떤 담보를 잡히다. 은행 가면 돈을 대출해 주잖아. 대출해 줄 때 뭐가 좀 담보가 있어야 돼. 신용담보는 거의 담보가 안 돼. 그러니까 보통 뭐냐면 월급 있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번다, 그런 직장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원천징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연간 소득 얼마 정도를 버는다를 가지고, 이 정도면 이 사람한테 이 정도의 수익 꿔줄 수 있겠다. 연봉 1억인 사람한테는 당신한테 7,000원 정도는 꿔줄 수 있겠다. 설령 당신 7,000원 못 갚아도 월급에서 차압해 나가면 되니까.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이상. 아니면 이게 있어야 돼. 근저당을 설정할 부동산이 있어야 돼. 집담보, 땅담보. 알겠지? 그래서 뭐가? 이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걸 잡히다라고 표현한 거야. 잡히기나 해서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럼 무슨 얘기야? 이 3만 원이라는 게 어떤 돈? 이 병원 확장을 위해 필요한 액수. 3만 원 좀 줄게요. 그 3만 원은 아니지 지금. 일제강점기야 얘들아. 그치? 거의 한 70년 80년 전의 이야기. 그때 3만 원이면 지금 한 3억 5억 그 정도 계산하면 돼. 알겠지? 억 단위야 지금. 그때 3만 원. 서울서 큰 양관 서양식집을 손에 넣기는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도 아니어서 마침 좋은 집이 나왔거든 지금. 그래서 거기를 하려면 뭐 해야 돼? 3만 원은 추가 더 필요한 거야. 기존에 있는 곳은 뭐 팔고 뭐 하고 하더라도 필요한 돈. 근데 이거를 아버지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지금 갚으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액수였거든. 무조건 팔아야만 되는 액수. 꼭 이래 소설이. 꼭 이렇게 가. 적당한 선에서 끝나는 게 없어. 꼭 막장까지 가야 되지. 잠깐 여기서 이제 자를게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오른쪽에 핵심 정리랑 확인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 내용을 이어갈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날개 문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내용을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갑니다.